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아세안 포럼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경입니다. 사실 전자정보란 IT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간편함과 신속함을 기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 전자정보는 20세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한민국은 현재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세계 최고의 전자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이러한 우수한 전자정보 시스템을 동남아에 수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오늘 발제를 전자정보 수출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진출 방안으로 삼았습니다. 이 심포지움을 준비하면서 고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행사가 뜻깊은 심포지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Excellencies,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I am delighted to be with you all here today at the symposium of the e-government. 오늘 전자정부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to Mr. Lee Koo-young, parliamentary member of the Scenery Party and former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y, and the sponsor of the Institute for the making this event happen. 오늘 특별히 이 행사를 개최되도록 하신 이주영 의원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This symposium aims to generate high-class jobs for the young people and senior citizens, which are current problem of the government, and to make a motive and opportunity for the small to medium-sized ICT corporation to make inroads into other countries by opening up the ICT markets in other countries for Korean cooperation and by fulfilling our mission. 이 심포지엄은 오늘 한국 정부의 문제이기도 한 젊은이들의 직장을 만드는 것과 또 연세 많은 분들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For a second take of ICT industry of Korea. 한국의 제2의 정보통신의 도약을 위해서 With the advanced technology development, South Korea is ranked as the first of the world e-government leader, followed by the Australia and Singapore. 한국은 이 전자정보 분야에서 세계 제1의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호주와 싱가포르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ed to give support for 40 developing countries by dispatching ICT professionals and providing international aid fund to develop e-government and promote the ICT industry. 한국 정부는 세계 40개 국가의 정보통신과 전자정부 개발을 위해서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The e-government and innovation can provide significant opportunities to transform the public administration into an instru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정보통신과 전자정부는 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The opportunities offered by the digital development of the recent years, whether through online service, big data, social media, mobile apps, or cloud computing, are expanding the way we look at e-government. 예, 전자정부는 최근에 이런 온라인 정보
유통과 기타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통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하시는 일들이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잘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원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윤 선생님, 롱 대사님, ambassador, thanks for your informative remarks. 수개월 전에 박상원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 대회에 나와서 한마디 좀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이 전자정보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도 별로 없고, 그런데 감히 가서 이 법학자로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축사 한 페이지 써달라는 것도 안 써드렸던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저 소개받은 바와 마찬가지로 이 아시아 중소기업연맹을 맡고 있으면서 이 전자정보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없다는 그게 또 말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전자정보 수출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여러 방면에서 거둔 성과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해외 수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5억 달러에 이른다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성장하는 퍼센트가 상당해가지고 2010년에 뭐 15% 하다 그다음에 23%, 작년에는 뭐 45% 이런 비약적인 성장을 해서 세계 1위의 그런 지위에 오르고, 앞으로 그 정도가 훨씬 더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니 참으로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농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세안 여러 각국에 우리가 이 전자정부를 수출하는 그 여러 방면, 그리고 그 성장하는 추세가 굉장히 크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대개 이 전자정부 수출 그 규모로 보면 5억 달러 중에서 약 40%가 2억 달러가 좀 넘는 정도가 아세안에 수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 상당한 퍼센트가 또 우리 박상원 회장님께서 정성을 들이시는 이 캄보디아와 관련이 돼서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자정부 수출은 이 아세안의 40%,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한 25%, 그다음 CIS,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등 구소련 연방 그 여러 나라의 또 한 20여 %.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안 들어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스스로 인도네시아니 뭐 태국이니 또 대만, 그런 동남아 국가들을 다녀보면서도 특히 대만 같은 나라에서는 제가 정치대학에서 한 1년 강의하면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으로 보면 이 전자 정부 제도가 우리보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처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은 퇴임했습니다만 마인주 총통이 저하고 미국에서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그런 인연으로 제가 그 총통 만났을 때 그 전자 정부 관련해서 이런저런 그 메모를 해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이 전자정부 수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1년에 20%에서 50% 이르는 비약적인 성장을 했으므로 앞으로 더 성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 중소기업연맹에서도
각 나라에 있는 그 중소기업연맹 지부를 통해서 이 전자정부 관련 여러 가지 그 기간 산업을 확충하는데 협력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김진표 의원입니다. 오늘 전자정부 수출을 위한 동남아 진출 방안이라는 좋은 주제로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아주 훌륭한 주제로 좋은 심포지움을 준비했는데 이 매사가 맞아야 되는데 일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오늘이 국회 정기국회 개원식입니다. 2시부터 개원하고 전 의원이 거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2시 반에 기념처럼 있고 뭐 그래가지고 아마 다른 의원들도 좀 더 있어야 오시게 될 텐데 제가 본회의를 조금 늦게 가더라도 여기 먼저 와야겠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가버먼트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제가 국장 때부터 초기 작업을 시작하다가 제가 재경부 차관을 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 안에 이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 학계와 관련 분야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이가버먼트를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가버먼트의 위력을 깨달은 것은 제가 재경부 차관 때 우리나라와 캄보디아가 2000 제가 차관 때가 2000년이니까 97년인가 8년에 처음으로 국교를 맺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 대표는 제가 최초로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그 당시 우리 ODA의 한 내용으로 EDCF라고 지금의 기획재정부, 옛날에 재경부에서 운영하던 ODA 자금, 좋은 조건의 장기 처리 자금 5천만 불을 주는 거를 제가 책임을 맡고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훈센 총리와 협약 사인을 했습니다. 그때 그 5천만 불을 고르는 5천만 불의 내용을 뭘로 할 거냐에 여러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 특히 일본을 보니까 프놈펜 공항에서 시엠립으로 가는 하이웨이를 순전히 일본 정부 ODA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으로 5천만 불을 투자하는 거니까 금액으로 보면 일본이 우리의 100배를 투자를 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하드웨어에다가 투자해봤자 무슨 빚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바꾸자. 그래서 제가 사업을 고를 때 수출입은행이 제시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다른 사람들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는 이가버먼트를 한국형 모델로 캄보디아 전자정부를 만들어주자. 그걸 제가 선택해서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연합해서 개발했던 캄보디아 모델을 2천만 불을 주고 우리가 설치해주고 그걸 운영을 해야 되니까 캄보디아 공무원들을 그 훈련시키는데 3천만 불을 둬서 지금까지 그걸 펀드로 한 그 훈련 기관이 지금 처음에는 우리나라 전주대학교에서 그걸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가 캄보디아의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와 같은 그런 기관을 세우는데 그 3천만 불이 시드머니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 그 캄보디아의 전자 정부는 한국형 모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일 월드컵이 2002년에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원조 지원액으로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한 100배 내지 한 500배는 더 투자를 했을 텐데 훈센 총리가 국제회의에서 한일 공동개최 월드컵을 놓고 처음에는 공동개최를 일본이 안 하려고 그래갖고 양자택일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훈센 총리가 놀랍게도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그것은 캄보디아의 공무원들이, 캄보디아는 그 당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캄보디아 khmer rouge 때의 대량 살상으로 인해서 캄보디아를 움직이는 리더십은 정부 부문, 공공부문 공무원밖에 없어. 그 공무원들이 모두 친한파가 돼가지고 한국을 지지해야 된다고 하니까 훈센총이도 한국을 지지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전자정부 수출을 위한 동남아 진출 방안에 관련된 부처 공무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번 어떤 형태인지 다시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짜도 좀 국회의원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날짜였어야 좋은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동남아 근로자들이 와 있고 유학생들이 와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개 본국에 돌아가면 다 훌륭한 오피니언 리더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계 유엔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가버먼트, 이거를 우리가 당당히 동남아에 ODA의 한 내용으로 아주 싸게 돈 받지 않고도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해 줄 수.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이 가버먼트 수출로 5억 달러로 벌었다 그러는데, 그 5억 달러가 뭐 돈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 이것을 수출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것을 만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기 혹시 외교부에서 누구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안 나오셨나요? 네. 여러분, 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외교부에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쓰는 예산 중에 ODA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 코이카 아닙니까? 코이카의 사업 중에 저는 이 전자정부 동남아 수출 지원 사업이 최우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하고 경쟁해서나 유엔으로부터 평가받은 최고 우수한 우리의 이 노하우, 우리의 소프트웨어 당당하게 외국에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 모델을 지원해 주면 그 나라 공무원들을, 그 전자정부를 컨트롤하는 공무원들을 또 훈련시켜 주는 일도 우리가 맡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가 있다 하는 점에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토론자들께서 그런 문제도 함께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토론을 만들어 주신 우리 전자정부 협의회 글로벌 전자정부 협의회로군요, 이상준 박사님, 또 서당무빈 한 아세안 포럼, 또 후원해 주신 미래창조부, 외교부, 또 여러 기관, 그리고 주관해 주신 이주영 의원님실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토대로 우리 전자정부의 동남아 진출을 돕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진표 의원님의 축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장님이 오셔야 하는데 제가 와서 죄송합니다. 방금 김진표 의원이 저희 개국 때도 와주셨는데, 저런 리더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다문화 TV는 지난달에 개국을 했습니다. 다문화인과 사회적 약자인 우리 탈북민들을 권익과 문화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텔레비전입니다. 전자정부 수출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진출 방안을 주제로 해서 이번 심포지움이 열리는데, 아시아 각 나라 인적 물적 교류, 산업협력, 또 우리나라 가장 잘하는 선진적인 것을 다룬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아시아 여러 나라가 상생한다는 그런 점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지난달 8월 현재 우리나라에 이주하거나 취업한 전 세계 다문화인은 우리 인구의 약 4%인 약 200만 명이 됩니다. 또 이 가운데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와 지리적 정서적으로 가까이 있는 동남아 거주민도 100만 가까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동남아 다문화인들은 성실한 근로 모습으로 1, 2차 산업에 상당수가 종사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의 주역으로도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945년 광복 후에 우리는 참 고달픈 시절을 지나서 이제 세계 인류의 ITIC 강국이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소득이 높든 낮든 사람의 삶의 질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첨단 정보화 시스템을 IT 인프라가 취약한 동남아 국가들이 국가적 발전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곳 백성들의 삶의 질은 한결 더 높아질 것입니다. 다문화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지구촌은 하나가 됐습니다. 동남아 여러 나라들도 문화를 비롯해서 산업을 소통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와 있는 100만의 동남아 다문화 가족들이 전자정보 수출과 맥을 같이 해서 모국의 정보산업 발전에 적극 가세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아직은 사회적 약자로 평가되는 국내외 다문화 가족을 돕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고, 저희 다문화TV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전자정보 수출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진출 방안 심포지엄이 200만 다문화인의 의미와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회 축사를 관에 봉착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해외 나가서 본 거는 엄청난 시장이 저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런 엄청난 시장이 있는데 왜 국내의 정보산업 업체들은 시장이 없다고 문을 닫아야 하는가? 지금은 내가 3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한 회사는 그룹 내에서 다른 회사로 그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가 통합이 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또 SDNS나 LG CNS도 지금 시중에 들리는 얘기는 그룹 내 다른 회사로 통폐합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한면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참 서글픈 그런 정보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해외에는 엄청난 시장이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왜 시장이 없다고 문을 닫아야 되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면은 정보산업 전체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게 뭐 대표적인 것은 모바일 폰하고 반도체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모바일 폰은 중국에서 역으로 우리나라의 모바일 폰을 갖다가 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얼마 안 있으면은 아마 그 중국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정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대그룹의 3-4개 회사들이, SI 회사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는 미래의 산업이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도 그렇게 발표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산업을 아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미래의 산업이고,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해서 미래의 융합 산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래의 융합 산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기술인데, 소프트웨어 산업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문을 닫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산업도
우리나라로 볼 때, 국내로 볼 때는 위기에 봉착을 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산업이 없는 미래 융합 산업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융합 산업도 국가의 정책을 제가 들어보면은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미래는 융합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융합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하고 또 미래 창조 기술들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열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고 그 기술을 개발하고 확대나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기업이 없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 나라에서 미래 융합 산업을 성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모르는 중에 한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우리의 미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은 미국에는 구글, 아마존, 또 마이크로소프트야 오라클, 그리고 나가서는 페이스북 이런 여러 가지 대형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후발리인 중국은 알리바바라는 인터넷을 이용한 대형 유통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정보산업에 앞서 있는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왜 이런 기업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했던 대그룹의 SI 회사들은 왜 문을 닫아야만 되는 형편에 놓여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이걸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은 세계적인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통신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죠. 세계에서 제일 많은 광 케이블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보통신 기술에서는 미국이 세계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같은 회사가 성장을 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알리바바는 어떻게 해서 성공했냐? 알리바바는 13억 인구라는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5천만 명, 중국의 26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시장 규모입니다, 국내는. 그리고 우리의 기술은 반도체를 빼놓고 나면은 사실상 최고의 정보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이런 기술력의 부족, 미국과 경쟁을 해서는 기술력과 통신 환경의 열세, 중국과 비교해서는 방대한 마켓에 대한 우리의 열세, 이것 때문에 우리 국내의 기업들은 이런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을 앞으로 중국이나 미국하고 경쟁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솔루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전략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이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당을 가려면은 문을 두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중국의 알리바바나 미국의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이나 이런 구글 같은 기업이 탄생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걸 한번 두드려 봅시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거를 생각 못 하고 갔어요. 예, 그냥 내가 가진 것을 잘 펼쳐서 그 동남아 개발도상국가에도 도움을 주고 또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의 발전에도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처음에 제가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그리고 중국, 몽골, 키르기스탄 이렇게 제 활동을 전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우리나라의 정보산업 발전 성공 역사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정부에 대한 선망이 각국에 다 그걸 선망하고 있었다, 각국이. 이런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각국들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ICT 성공에 대한 것을 이렇게 깊이 알게 되었는가. 그걸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에 많은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김진표 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코이카나 이런 데가 많은 투자를 했고 또 그 투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도움을 주고 왔어요. 그걸 제가 행자부에서 2014년도 기준으로 편찬해낸 백서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 현재 한국이 ODA 자금 등을 이용해서 지원한 나라가 33개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동남아가 9개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인구를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인구가 1억 3,700만 명입니다. 33개국이. 아마 지금은 한 40개국 정도로 늘어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우리가 지원한 동남아 국가가 8억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시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벌써 4시 10분이네요. 아마 앉아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상준 박사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셨을 겁니다.